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지 특징 네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은 글자,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어떻게 다양한 글자를 쓰고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유니코드로 했었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각 칸에 픽셀에 몇 비트를 활용해서 색을 채워놓고,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이런 것들을 배웠고,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인데, 첫 번째 소리에 대해서, 그 다음인 소리는 어떻게 표현될까를 배우면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리와 영상에 대해서는 수업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소리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냐면은 더 깊이 있게는 커만 시험에서 아직 그렇게 축제가 자주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최근에 웨이브 파일이라고 소리에 관련된 파일이 있는데, 요거 한번 시험에 나오기 전에는 거의 시험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MP3도 있죠. 그래서 요것만 잠깐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도 파일이, 미디도 다 소리를 내는 이런 파일의 확장자들이에요. 확장자. 이런 것들이 소리에 해당하는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좀 중요한 거를 위주로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기법.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 이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명암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명암이 뭔지 알죠? 명암. 밝고 어두운 거, 그리고 색상을 입혀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각 뿔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만 그렸단 말이죠. 이러면은 너무 사실감이 없잖아요. 명암을 입힌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암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색깔을 입힐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히는 과정, 그거를 렌더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핑. 모델링.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렌더링을 하기 전에 해요. 렌더링 전에 수행을 하고, 렌더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바로 모델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렌더링의 방향을 정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모핑이에요. 모핑. 이 모핑은 뭐냐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이미지가 부드럽게 전환되는 거를 모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데에서도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싹 바꾸면서 전환시키면 뭐 효과가 좋고 그러거든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거. 우리가 실제 많이 봤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젊어 보이는 얼굴에서 점점 늙어지는 얼굴로 바뀌는 모습, 이렇게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그런 거를 보고 모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핑.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티 엘리어싱. 그렇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각 칸에 색깔을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비트맵 방식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거의 단점은 확대했을 때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였죠. 계단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띡띡띡띡 끊어지게. 이 계단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기법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안티엘리어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레이싱.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미지에 대략적인 모습이 보여요. 이미지에 대략적인,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흐릿해 보인다든지, 대략적인 모습이 보이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뚜렷해지는 거. 이렇게 할게요. 점점 자세한 모습, 그 자세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싱.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기법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마지막 하나는 바로 디더링이에요. 디더링. 참고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요. 사실 그래픽 기법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왜냐면 커만 시험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확장자 중에 GIF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의 단점은 8비트로 한 색깔을 표현해서 256가지 색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디더링 기법을 쓰면 좀 더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보다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거를 조합해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를 바로 디더링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지금 빨강색과 흰색 분필 딱 두 개의 색깔밖에 없어요. 먼지 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색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흰색 아니면은 빨강색 두 가지가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이게 지금 티가 좀 안 나는데 많이 이렇게 딱 쓰면서 조합하면 중간 색깔 나오잖아요. 중간 색깔. 요런 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디더링.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요 정도 용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커만 이급을 공부하는데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를 넘어서 이제는 사실 멀티미디어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배우면 돼요. 뭐냐면은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최신 기술에 관련된 용어들. 요건데, 사실 요거를 선생님이 따로 단원을 구성할까 하다가 어디 넣기 애매해서 그냥 여기에 이어서 가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커만 2급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힘을 내서, 자,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즘에 우리 생활에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벌레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웜이라는 애는 감염을,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데 옆으로 막 이렇게 옮겨가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대신에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퍼져나가는 식이고, 바이러스는 다른 컴퓨터로 자꾸 감염이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알아두고, 우리 실생활에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접촉해서 퍼져나가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웜을 예로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이 있어. 걔가 그냥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손잡았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생충이 글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요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기생충도 새끼를 낳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복제해 나가면서
이렇게 퍼뜨리게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피싱,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보이스 피싱, 목소리로 낚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거였는데 빼내기. 어떤 식으로 빼내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메일을 보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회사 이름을 사칭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접속해서 본인들의 정보를 넣게, 뭐 국가 어쩌고 저쩌고 공공기관인 것처럼 메일을 보내서 뭐 이름 적고 뭐 이렇게 하고, 위장 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입력을 유도하는 식이에요. 꼭 메일이 아니어도 홈페이지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 주소 딱 보내놓은 다음에 거기가 뭐 법사 무슨 은행인 것처럼 해놓고 이제 암호 넣고 비밀번호,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유도해서 해내는 거, 그런 거를 낚시해서 피싱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니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니핑. 이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는 우리가 인터넷 시간에 배웠지만 참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요. 근데 그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는 거를 엿듣는 거를 스니핑이라고 해요. 네트워크로에 오가는 다양한 정보들을 엿듣는다, 도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엿듣기, 도청.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 간혹가다 뭐 도둑질하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디 막 서버실 같은데 컴퓨터에 가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해커 같은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손 꽂아놓고 거기 중간에 있는 정보들을 가로채서 이런 거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최신 기술인데, 최신 기술. 자,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생겼는데 최신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들이 알아볼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이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컴퓨터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스토리를 갖고 이해하면 머릿속에 지식이란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잘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줄거리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용어, 뭐뭐뭐뭐 이런 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험 전날 한번 쫙 보면서 외워가는 게 조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첫 번째 RFID 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사물에 전자 태그를 가는 거예요. 전자 칩을. 태그예요, 태그. 칩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흔히 쓰는 교통카드 같은 거. 우리들 카드에 그 선생님은 카드 다 뜯어봤는데 그 안에 실제로 약간 조그마한 칩이 들어있어요. 그 칩으로 이게 이 사람의 교통카드다라는 걸 인식하고 띡띡 찍으면서 가죠. 이게 RFID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R. 한 번씩은 체험했죠?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가상세계를 체험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상세계 체험하는 VR.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안 외워도 한 번 정도씩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자, LBS라는 게 있어요. LBS. 로케이션이에요. 위치. 로케이션 베이스드. 위치를 기반한 서비스다. 그래서 말 그대로 외우면 돼요. 위치 기반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버스 정류장 가면 버스의 위치가 몇 분 남았습니다 하고 뜨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기반한 서비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걸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CS. 이거는 요즘에 또 화두가 됐죠. 온라인, 비대면 이런 게
화두가 됐죠. 그래서 줌. 여러분들도 줌 한 번씩 써봤을 것 같은데 화상 회의하는 거를 VC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OD. 내가 원하는 비디오만 주문해서 보는 거. 사실 최신 기술도 아닌데 이거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 디맨드.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S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구독을 하면은 내가 굳이 그 각각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 구독된 것들이 내 페이지에 주르륵 뜨는 거예요. 이걸 바로 RSS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내가 해놓으면 유튜브도 구독해 놓으면 사실 여기저기 있는 것들이 다 내 컴퓨터, 내 유튜브에 모아서 보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면 내가 일일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방문 안 해도 그 목록이 최신 정보가 보이는 거. 유튜브는 그걸 RSS 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예를 든 거. 최신 정보가 보이는 거. 정보를 볼 수 있음. 죄송한데 여기가 이제 화면의 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SS였고, 그 다음에 Io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우리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모든 사물들, 청소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다 통합돼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다 제어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IoT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들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제어가 되고, 그런 것들을 Io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것도 요즘에 많죠?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보면 우리들이 거기에 올리면 어때요? 이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상에 내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인터넷만 되면 내가 올려놓은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서버에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는다. 구름 모양 요건가? 아무튼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은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디지털 환경이라고 그러죠. 환경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반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네 학교의 학생들이 특성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취업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모았더니 정말 많은 모태양의 데이터가 생겼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어떤 회사를 추천해 줄지,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좀 큰 데이터가 된 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사실 빅데이터라는 영역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학교의 취업 데이터, 요거는 정말 작은 편인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실생활에 하는 많은 경우에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라는 게 있어요. 인베디드.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되는 거. 일부가 되는 거. 일부로 내재되는 거. 그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어컨 같은 가전이 있는데, 아니면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재되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거를 바로 인베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냉장고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최신 기술 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컴할 2급 컴퓨터 일반 수업 핵심 요약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이어서 엑셀 필기 또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많이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좀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